여러분, 미국 증시 3대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3대 지수가 다 떨어진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S&P 500 지수는 4천이 깨졌습니다. 3,997.34로 마감했어요. 시장 무섭죠. 이게 4,400 4,500까지 올라가던 그런 지수들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한꺼번에 지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 장 시작과 동시에 보여주는 하락률을 보면 여러분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2%가 떨어졌는데 81.76이 빠져서 3,997.34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내일은 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작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긴축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3월 22일이죠. 3월 22일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리 결정을 할 때 말입니다. 분명히 0.5%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옵니다. 빅스텝이 되겠다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0.5%로 올릴 확률 실제로 조사한 것을 보면요. 이제 24%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게 2월 초만 하더라도요. 0.5% 올릴 확률은요. 5%, 6% 한 자릿수였습니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0.5%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른다니까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국채금리가 들썩들썩합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4.738%입니다. 그러면 전거래일과 비교해 보면 지금 0.13%가 지금 올랐다는 거예요. 0.13%가.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금리도 이게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의 어떤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3.962%입니다. 4%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된다는 게 이제는 기정사실화돼 가는 거예요. 그것도 0.25%가 아니라 빅스텝으로 간다는 게 기정사실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그야말로 4천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다우산업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2.06%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696.31이 빠져서 33,130.38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장은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S&P 500 지수도 많이 떨어졌지만 다우산업 지수도 많이 떨어졌죠. 여기다가 나스닥은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2.5%입니다. 294.97이 빠져서 11,492.30으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까지 이렇게까지 확 떨어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실제 나스닥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시장은요. 솔직히 오늘은 좀 패닉 상태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게다가 달러 인덱스도 말입니다. 104.26까지 올라갔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그러니 시장의 어떤 불안감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사실 PMI라고 이야기하는 구매관리자 지수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50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S&P 글로벌 PMI 예비치가 50.2가 나왔어요. 50.2. 지난달이 46.8이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는요. 이게 S&P 글로벌이면 서비스하고 제조업을 다 합친 PMI거든요.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월가 예상치가 47.5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잘 돌아간다. 경기가 잘 돌아간다. 아니 고용도 1월에 고용이 괴물 수치가 나왔죠. 51만 7천 명이 비농업에서 고용 인구가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다가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죠. 심지어 지금 S&P 글로벌 PMI 지수조차도 5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의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공포가. 3월에 빅스텝을 하고 멈추느냐. 이게 또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시장에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사실 1970년대 석유파동 때 바로 2차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해서 실제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렸는데도 불과 좀 잡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스탑앤고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금리 이제 그만 올리면 되겠어. 좀 내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물가가 폭등했거든요. 그러면서 2차 인플레이션이 와서 고통의 깊이는 더 커졌거든요. 지금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저는 금리 인상의 어떤 상황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를 예상보다가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핵전쟁 공포까지 있잖아요. 뉴스타트 다시 말해서 핵무기 통제 조약조차도 파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극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처럼 말입니다. 시장이 무섭게 변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날이 아닐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시장에도 당분간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이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을 때 투자 전략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다리를 오한마 있죠. 큰 쇠망치 힘껏 내려쳐보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 난 다음에 걸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정세가 지금 신냉전 체제로 고착이 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경제의 재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체 그림은 보시는 것 같고요. 미국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약간은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보면 결국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지배할 거고요. 그에 따르는 금리 인상이 결국 시장의 결정을 앞당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해 봅니다. 진짜 조심 또 조심하면서 투자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